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16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차재원 교수님 오늘 기자회견 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안철수 전 후보가 상당한 그 고심 끝에 국민 앞에 섰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린 것이 아닌가. 본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과 반성은 통렬하게 하지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 깊은 원점에서 돌아가서 다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전개되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난 뒤에 앞으로 자기 대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아마 정계에서는 상당히 몇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본인이 그 반성도 하고 본인의 내공도 쌓으면서 다시 한번 먼 훗날을 도모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완전히 접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새정치 깃발을 들고 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했던 적대적 양당 구조, 체제는 깨는 부분, 그 새로운 다당 체제를 만들었던 부분은 국민들이 꼭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시 복귀하는 쪽에 조금 방점이 찍힌 그런 해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죠. 그 복귀할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 거냐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한 지방선거 내년에 그 시점 정도로 보는데요. 오늘 이게 기자회견에서 제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본 게 두 부분인데 첫째는 이제 이거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해서 판단을 사과를 좀 늦게 한 거. 왜냐면 이게 사과 시점이 너무 만시지탄이다.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늦었다. 그 부분이 좀 인상 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이 이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법적 책임은 나는 없다. 다만 이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 요게 두 번째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국민의당 지지를 계속 해달라 그랬잖아요. 요 부분이 저는 이게 바로 복귀, 정계 은퇴 의사는 없고 뭔가 이게 복귀해서 내년 지방선거쯤에는 다시 이게 활동하지 않을 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 한 이유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금 검찰에서 한 것도 심상치가 않아요. 주범이냐 종범이냐인데 검찰에서는 주범이자 어떻게 보면 확정적 고의라고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미필적 고의라는 이제 확정적 고의. 알면서 이음이 제보를 알면서 했다. 그리고 주범이자 확정범이라고까지 검찰에서 얘기했고. 조작된 거 알았다. 그렇죠. 그걸 판사가 지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가 확정범이자 주범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하고 연결된 거에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때 토론회 하면서 나는 국민의당 창업주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랬죠. 저는 그 창업주라는 표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동료라고 그랬는데 창업주라고 표현해서 자기 주인이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주인이 배가 뒤집어졌는데 보름 만에 나타나냐 이거죠. 16일 만에. 항해사가 박주선 비대위원장 항해사가 사과한 지가 보름 됐잖아요. 근데 배 뒤집어진 지가 보름 돼서 이제 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선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도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니까 타이밍도 늦었고 내용도 내가 보니까 진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도덕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는 너무 좀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 지금 법원이나 국민들이 보는 눈은 좀 더 구체적인 걸 원하지 지금 언제 복귀할 거냐 이런 거를 지금 논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좀 사태의 심각성을 좀 모르는 거 아니냐. 저는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참고로 저 정도 수준이면은 진작에 했어도 되는 거였나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 검찰의 그 수사 결과가 완전히 지금 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섣부르게 만약에 입장을 표명했다가는 또 다른 예. 정치적 논란이나 구설수를 낳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비판이 따르는 부분은 앞서도 뭐 우리 윤 대표님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그 본인과 관련된 이 지금 그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본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이렇게 이 시간을 끈 부분은 소위 말해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사태의 그 엄중함을 조금은 좀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무 자신의 정치적 거치에만 좀 매몰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 뭐 우리 말씀하셨지만 만시지탄이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당이 지금 좀 뒤숭숭한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파문이 조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적 대화였느냐 공적인 대화였느냐 이게 아예 녹취록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게 사안이 지금 완전히 다른 사안이에요. 예. 이현주 의원이 막말 파동이 벌어진 상황인데 그리고 대처하는 방식이 약간 비슷해요. 안철수 전 대표도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약간 변명성 이야기들이 섞여 들어갑니다. 예. 지난해 창당했을 때 리베이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나 책임지지 않았느냐. 그때도 난 이게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난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지금은 뭐 내려놓을 것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성과 성찰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제가 보기엔 지난해 총선에서 다당 구도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어떤 지지 기반 예. 이걸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호남에서는 정말 최하위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전국적으로도 4% 5%입니다. 그럼 지난해를 볼 게 아니라 올해 지금 현재 지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당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 정부에서 역할을 시작했지만 예. 어찌 보면 가장 지금 뭐 집권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이 돼버린 셈이에요. 거기에 이 문제가 지금 빌미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지난 대선 후보로서의 해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좀 방어적인 얘기를 하고 좋았던 시절을 자꾸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인정하고 정말 육참골단 이 얘기가 예. 계속 나오는데 당을 해체해도 난 할 말이 없다. 내가 정계를 은퇴해도 할 말이 없다. 예. 모든 걸 내 던지고 나중은 나중에 도모하더라도 밑바닥까지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왜 비난이 이제 잦아들지 않냐면 예. 어찌 보면 언론 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적 대화를 공개한 언론에 문제가 있는데 이 말이 기왕 알려졌으니 사과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론에는 굉장히 좀 섭섭하고 그런 안타깝고 얘기를 어떻게 했죠. 저럴 수가 이런 뉘앙스로 국민들에겐 전달되기 때문에 예.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을 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예.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게 안 좋은 일에 연루될 예. 수 있지만 정치인이 용서받을 기회가 더 빨리 예. 또 확실하게 오는 것인데 애매모호한 이제 스탠스가 자꾸 문제를 좀 이게 잔류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 교수님까지 예, 드릴게요. 저는 뭐 그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파문이나 이현주 의원의 막말 이 과정에서 지금 헤매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해자적인 입장인데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SBS 기자가 전화를 해서 이 취재하는 과정에도 보면 그 전날 이현주 의원이 당 공식 회의에서 이 비정규직들의 파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 여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금 그 SBS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왜 공개를 했느냐. 정권 출범 초기에 방송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뭔가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트린 거 아니냐. 정치적 음모설을 제기한다는 거죠. 예.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그 최명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이현주 의원의 막말할 때 미친 땡땡 네. 그 제목을 네이버에서 올렸다. 네이버에서 왜 올렸냐. 윤영찬 지금 청와대 언론 홍보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다. 어쨌든 간에 네이버가 그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이것이 뭐니까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국민의당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인식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의 막말은 제보조작 파문이 도덕성의 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이현주 의원의 막말은 정체성 위기거든요. 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는 격차 해소였습니다. 격차 해소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이 국민의당도 공략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신들이 공략했던 부분을 안 하고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자신의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